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해볼 건데 해도 돼? 우리가 지난번에 직선의 방정식도 세 가지 형태가 있었지. 첫 번째가 무슨 형태였어? 일반형, 두 번째는 기본형, 세 번째는 표준형. 요 세 개의 차이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한다고 했거든.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뭐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형태는 뭐예요? x-a의 제곱 맞습니까? y-b의 제곱은 r제곱.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형태는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요.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일반형은 언제 쓴다고 했죠, 보통?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때 쓰는 게 일반형이었죠.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이 1이라는 거고, 표준형은 뭔가가 쉽게 보인다고 했죠. 중심 a, b로 보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걸로 보이죠. 그럼 얘들아, 원의 정의는 뭐야? 이런 방정식들이 유도가 됐는데 정의로부터 유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정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준경이? 그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하면, 근데 원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해. 다른 도형이 있어? 그런 도형이? 구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정의를 물어보면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 주라 그랬어? 평면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이게 바로 원이라고 했어. 알겠어?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이해했죠? 그럼 그거 한번 유도해 볼게. 평면이 한 점이 있어. 그 점을 모르니까 뭐라고 나? a, b라고 둘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p의 자취를 구하고 싶어요. 요 거리가 항상 일정하대요. 그럼 요 PC의 길이가 r로 일정해야 되잖아? 내 말 이해하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건데 양변을 제곱해서 구해보면 요 식이 바로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유도가 된 거냐면 얘를 전개해 볼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b제곱 빼기 r제곱 빵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요 식을 여기 위에서는 그냥 a로 둔 거고, 얘를 b로 둔 거고, 얘를 전체 c라고 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형이 탄생이 되게 됐어요. 그럼 이 일반형을 보고 다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면 요 식을 다시 어떻게 줘야 돼요? 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 지금 이렇게 생긴 곡선을 무슨 곡선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혹시? 차수가 몇 차야? 2차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2차 곡선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지금 원 있죠. 또 뭐 있을까요? 포물선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쌍곡선도 배웠죠, 유리함수에서. 맞아요? 타원만 안 배웠어요. 맞습니까? 이런 네 가지 종류가 2차 곡선의 종류인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 지금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식이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그럼 그건 어떻게 볼까? 김재희, 내 질문이 뭐였죠 방금? 자, 승환아, 내 질문이 방금 뭐였죠? 잘 들어주고 얘들아,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이 지금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은 뭘까? 채은이. 그런 문제도 있어. 되게 쉬운 문제. 센수학 A 단계 막 이런 데 있어. 아니야. 자, 얘가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기 위해선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죠. 그럼 계산 따라오나요? 그 다음 뭐가 남아요? 우변에 뭐가 남죠?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빼기 c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얼마? 4c. 그럼 얘가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지름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이거의 중심의 좌표는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요거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 이렇게 나오냐? 그럼 얘가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이때 우리가 원을 나타내줘요. 그럼 이 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죠. 이 경우의 원을 무슨 원이라고 부를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원. 두 글자로 줄이면 실원. 그럼 얘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될게요? 얘가 0이면? 이게 0이면 왜 직선이요? 점이죠. 그래서 무슨 원? 점원.
오케이? 세 번째는 이게 0보다 작으면 그렇지, 허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이 존재하게 되기 위한, 원이 존재한다는 거는 점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원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랑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 자, 외심의 정의가 뭐였어?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지. 성질은 뭐가 있었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맞아? 그럼 일단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 이거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배웠던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방정식도 한번 구해볼래. 외심이랑 반지름 알면 사실 구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외심의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래는 A, B라고 두고 요 이르는 거리가 다 같다고 해도 되잖아. 근데 외접원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보자고. 그럼 어디다 대입하자고? 세 점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잖아. 맞아? 일반형에다가. 이해했어? 여기다 대입해서 A, B, C를 찾으라고. 세 점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0 3A 플러스 B 플러스 C 됐어? 10 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 또 뭐야? 16 4A 플러스 C는 0. 그럼 둘이 연립해야 되지. 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뭘 없애줘야겠어? B를 없애줘야겠지. 그럼 첫 번째 식에다 몇 배? 3배에서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10A. 응? 몇십? 40 플러스 10A 그 다음에 4C는 0. 요 두 개 또 연립해야 되지. 그럼 요 식을 어떻게 할까? 4배 하면 되지 않을까? 4배 얼마야? 64 16A 4C. 요 두 개 빼면 되지 않을까? A가 얼마? A가 얼마? 자, C는 얼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자, B는 얼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방정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빵. 그럼 이거의 반지름과 우리가 그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 얼마야?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외심의 좌표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랑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5고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주어져도 다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하라 그랬냐면 원의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으면서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려서 상황을 이해해 볼게. 자, 얘는 이런 직선이죠. 대충 그리면 여기가 얼마고 3이고 여기는 6인. 근데 중심이 여기 있대.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지니? 이런 거 하나 있지. 또 뭐가 있을까? 중심이 여기 있으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멀지 않냐? 그럼 크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어쩌면 여기도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래서 내가 일단 이 중심의 좌표를 모르지만 이 직선이 있으니까 좌표를 임의대로 잡아볼게요. 얘를 A라고 두면 Y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중심을 갖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둬야 할까가 나의 질문이에요. 저 뭐라고 둬야 할까? X. X하고 Y가 같은 거 아니에요? X랑 Y랑 같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란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또 어디 있어야 되냐? 최소한 여기 중심이 있어야 되거나 또는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되겠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란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어야 되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의 상황에 의하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이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이 좌표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Y는 X 집어넣으면 얼마야? X 좌표는 2지. Y 좌표도 2. 맞아? 이렇게 되는 우리가 원이 있을 거라고. 그럼 얘 A 대신에 2 넣고 Y 대신에 2 넣고 반지름도 2고
이런 원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뭐 하자고?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을 찾아볼 거야. 그럼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3이 6이지 6. 맞아? 그러면 그때 중심의 좌표는 뭐가 있겠어? 하나는 6, 마이너스 6이라는 거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내가 이게 마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처럼 그려서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봤자 평행하고처럼 보여서. 알겠어? 그럼 이때 우리가 원의 반응식을 구하라고 하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은 반지름도 6이잖아? 맞아? 36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자, 첫 번째 방법은 중심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놔서 뭐 이렇게 이게 더 제일 편하겠다. 근데 거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이번에 1번 문제에서는 중심은 1, 4분면이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밖에 답이 없는 거야. 알겠어?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써야 돼. 같이 정리해놔. 1, 4분면이 있지 않을 때는 답이 두 개야. 자, 봐봐. 요 문제는 A랑 B라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저 원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요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이랑 이런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일단 역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원이 하나 있죠. 그 다음 A라는 점은 3,6이고 B라는 점은 5,2예요. 근데 이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이 최소값을 먼저 찾으래요. 넓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먼저. 자, 뭐가 주어져 있어요?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잖아. 자, 밑변의 길이가 일단 정해져 있죠. 얼마예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죠? 4랑 16이니까 2루트 5냐? 맞아?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준경아 여기 봐봐. 요 원이 있는 점 P가 있는데 요 P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짧은 순간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가 언제게? 원점에서 그렇지.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한다면 뭐 빼줘야 돼? 반지름을 빼줬을 때. 그때가 가장 최소지. 맞아?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네? 맞아?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이거의 수직,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 5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상수가 얼마야? 10 이렇게 나오냐? 준경아, 손 떼. 그럼 내가 뭐 하자고? 이 직선과 뭐와 거리 구하자고? 원점과의 거리 구하자고.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루트 5분의 얼마? 12. 맞아? 이게 높이지.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2루트 5로 정해져 있고 높이란 여기 거리에서 못 빼줘야 돼? 못 빼주자고? 1을 빼줬을 때가 가장 작다고. 이해했어? 얘를 정리한 게 답이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5분의 1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왜 5분의 10이죠? 5가 약분되는데 1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냐? 이건 쉽지. 김준경 이해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을 때는 여기 위에 동점이 있어. 동점이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거리를 찾는 게 만만치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점, 이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거나 더해줘서 이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 최대를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그림을 지웠어. 자, 봐봐. 이게 중요해. 두 번째 문제가. A가 3,6, B가 5,2. 요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하라 그랬냐면 역시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내가 이 위에 있는 점을 모르니까 먼저 XY라고 놨거든?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일단 요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 잘 봐. 잘 봐, 얘들아.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3의 제곱, Y-6의 제곱, X-5의 제곱, Y-2의 제곱. 맞아? 준경아, 잘 봐. 그럼 얘를 전개할 거야. 2X제곱, 그 다음에 얘가 지금 9고 얼마야? 6이고 10이니까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2y제곱,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게.
그 다음에 12, 4니까 마이너스 16y. 됐어? 그 다음에 9, 36, 25, 4. 다 더하면 얼마야? 자, 9, 36, 45야. 25 하니까 얼마야? 70? 4 이렇게 나오지. 내 말 이해했어? 잘 봐, 김준경. 자, 근데 요 xy라고 하는 거는 요 원위에 있으니까 항상 요게 1이 돼야 되지. 무조건. 요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맞아? 그럼 요 지금 2x제곱이랑 2y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일단 2야. 맞아? 그럼 내가 여기 공통이 마이너스 16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써볼게. 여기 76 이렇게 쓰면 되냐?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요게 가장 어떨 때? 이게 가장 클 때가 요 전체가 가장 작지.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을까?가 나의 질문이야.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야. 김준경, 내 질문이 뭐야? 아, 잘 들어. 자, 어떻게 구할까? 다시 요 x 더하기 y의 최대가 됐을 때, 이게 최대가 됐을 때 요 전체가 최소라고. 맞아? 일어나서 저 뒤로 가. 서서 들어. 자, 어떻게 될까? 김준경, 내 질문이 뭐냐면 이 더한 게 최대가 될 때, 요게 가장 작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어떻게 찾을까가 나의 질문이라고. 여러분 수학상에서 최대 최소 단원에서 배웠어. 어떻게 할까? 자, x, y는 실수야. 빨리 얘기해줘. x, y는 실수야. 요 원위에 있는 점이야. 동기 어떻게 할까? 내 질문 여기 봐. 거기 써 있는 걸 보지 말고 내 질문을 듣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달라고. 다시 문제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데 요 더한 거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까가 나의 질문이라고. 산술계산 아직 안 배웠어. 뒤에 나와. 자, 봐봐. 얘를 k라고 놔줄게. 그러면 일단은 내가 x, y가 실수라고 했지. 그럼 y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제곱 k 마이너스 x의 제곱 얘 이퀄 1이지.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kx k제곱 빼기 1은 0이지. 그럼 여기서 뭐 이용할까? k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뭘 이용할까 얘들아?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했어? 진짜로? 실수 x가 존재하니까. 여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k제곱 빼기 얼마? 이렇게 나오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넘기니까 k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 2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k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클 때는 k가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여기다 루트 2 집어넣으니까 76 마이너스 16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합니까?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이 첫 번째 풀이에요. 지워도 되죠? 이해했어요? 자, 봐봐. 두 번째 풀이를 보여줄게요. 다 아셔야 돼요. 몇 가지 풀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풀이로 했네요. 자, 얘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김준경? 네가 나한테 노래를 불렀는데 PA제곱 플러스 PB제곱 그거 말고 그 전에 파포스 중성정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자, 이거의 중점을 구해보면 이 중점이 얼마예요? 4,4죠 현재. 그럼 내가 이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배의 뭐였죠? PM제곱 플러스 뭐 AM 길이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냐? 이런 거 우리가 파포스의 중선정리라고 불렀지. 맞아? 잘 봐봐. 근데 여기서 뭐는 정해져 있죠? A랑 M의 좌표는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 AM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그러니까 AM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루트 5 아니야? 루트 5지. 그래서 얘를 이제 집어넣어 보면 얘는 다시 써보면 2배의 PM의 길이 제곱에서 5를 더한 게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거에 뭐 찾으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찾자며.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PM이 어떨 때?
가장 작을 때 생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PM이 가장 작은 순간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럼 PM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일까요? PM의 길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지. 얘가 지금 이 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 다음에 4,4가 y는 x에 있죠. y는 x 위에. 맞아? 그럼 요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루트이죠? 그럼 얘가 가장 짧을 때는 4루트에서 1을 빼준 게 된다고. 그럼 얘를 정리해 볼까? 이거의 제곱이잖아. 지금 PM의 길이 제곱은. 그럼 2에다가 얼마야? 33 맞냐? 16이랑 2 곱하면은 32인데 플러스 1가 33이지.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야? 38 맞아? 그 다음 빼기 8루트 이렇게 나오냐? 얘가 얼마지? 76 빼기 16루트 2. 아까랑 답이 똑같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 채은아?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도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얘를 우리가 판별하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그렇죠.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 거 알아요? x, y는 0. 이게 나타내 주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도형을 이런 식으로 써요. 원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원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원은 함수가 아니죠. 왜냐면 x값 하나에 y가 두 개 대응다니까. 그래서 y는 fx꼴로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물론 범위를 제한하면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함수를 음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이렇게 씁니다. 도형의 방정식처럼. 얘는 무조건 뭐죠? 지금 직선이잖아요.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해볼까? 그럼 우리가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하는 방법은 이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 돼버리죠?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 돼버리죠? 몇 차식이 되죠? 3자. 왜 3차예요?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봤자 제곱하면 2차잖아.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지금. 이해했어? 2차 방정식이죠, 무조건. 그럼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만나는 교점을 뭐로 따질 수 있어? 지금 판별식을 이용해서 따질 수 있다고.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이게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0개의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 그렇지. 이 원의 중심을 알아. 이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 얘를 내가 만약에 D라고 한다면 이 D가 반지름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거든. 만약에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어떻게 돼?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난다. 안 만나. 만약 얘네들이 같으면 접하는 경우지. 얘가 더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지.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지금 봤는데 어느 경우가 제일 중요할까? 접하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느낌이 와? 특별한 상황이잖아. 우리는 항상 특별한 상황에 주목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배우는 게 뭐야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수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이 몇 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가지였어요? 자, 세 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요런 원 위의 점, 뭐가 주어진 경우? 이걸 뭐라고 불러 얘들아?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 원 위의 그 점을 뭐라고 불러? 원점. 아니, 원 위에 점이 주어졌어. 이 점을 뭐라고 부르니? P. 예? 얘들아,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고 싶다고. 이 점을 뭐라고 부르니? 접점. 접점이라고 부르잖아. 이게 어렵니?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지? 모든 2차 곡선일 때 다 성립한다고 했거든?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줬지? Y제곱. 와, 충격적이야. 자, 다시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준경아,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였니?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줘? 마이너스. 야, 이거 진짜 아무도 몰라? 원위의 점이 주어졌어. 2차 곡선이야. 그럼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줘야 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와, 대박. 진짜 아무도 몰라? 현석이 몰라? 뭔 소리예요? 아니 이 접선을 구하래.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고. 그 공식 있잖아. 몰라? y 빼기 y. 아니 몰라? 진짜 김주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승아 몰라? 아, 뭘 또 처음 들어. 아니 얘가 답이잖아. x1 x, y1 y. 이거 알제고. 와. 자, 봐봐. 얘들아 봐봐. 그래, 이해해 줄게. 지금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근데 어떻게 이걸 까먹냐? 기울기가 m인 건 까먹어도 얘는 꼭 기억해야지. 이거 외우기도 쉬운데. 기울기가 애매한 거. 기울기가 m이었을 때 이 원에 접하는 접선. 그것도 있잖아, 식. 아, 그것도 좀 생소해? 네, 뭐 m 처음 루트 들어. i 제곱 플러스 1 뭐 그런 거 아니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뭐라고? 이따 써줄게. 그건 기억나는데.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사실은 봐봐. 야,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나는 너희가 이거는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얘에 대한 증명은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은. 근데 얘를 몰랐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외워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증명도 같이 알아야 돼. 잘 봐. 자, 이게 이따가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a, b면 식은 똑같은데 식이 좀 달라져. 식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한 증명도 이거랑 동일해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거를 먼저 증명해 볼게요. 얘는 일단 쉬워요. 뭐가 쉽냐면 얘 기울기가 얼마죠? 얘 5니까 이 기울기 얼마예요? 대답해 줘요. 이 기울기 얼마예요? x1분의 y1이죠. 그럼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마이너스 뭐야? y1분의 x1, x 빼기 x1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잘 봐. 얘를 이제 정리해보자. y1y 빼기 y1의 제곱. 잘 봐.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이게 증명이라고 했잖아. 이걸 유도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답이 나오죠. x1x, y1y. 그럼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x1, y1이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거의 제곱은 항상 뭐가 성립해야 돼요? r 제곱이잖아요. r 제곱이란 게 유도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완전한 증명이 아니야. 자, 얘는 어떤 경우를 지금 제하고 한 걸까? 그냥 간편하게 하려면 기본 정석일 때는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실력 정석을 하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자고. 깊이 있는 생각을. 자,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될까? 얘가 지금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죠. 자, 이 그림을 좀 다시 보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y1이 0이라는 거는 그 접점이 어디 있는 경우냐면 여기 있는 경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뭔가요? 이게 지금 이 점은 무조건 x1, y1이야 얘들아. 근데 이게 0인 것 뿐이라고. 그렇지. x는 x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뭘 한 거냐면 y1이 0이 아닐 때에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고요. y1이 만약에 0이라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x는 x1이라고 했어요. 이해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y1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x는 x1분의 r제곱이죠. 근데 r 역시 x 어디랑 같은 거죠 지금. 맞아? 그러니까 r제곱이 x1의 제곱이니까 x는 x1분의 x1의 제곱이니까 요거랑 똑같은 식이 유도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증명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는 요 경우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 원위의 점이 어디에 주어져 있든 얘의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점에서 다 성립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성립해요. 2차 곡선 위에서의 접선. 잘 봐.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야. 모든 2차 곡선에서 이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말한다고 했어요. 2차 곡선에서 그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건 접점을 말하거든요.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x제곱 대신에 뭘 넣어주냐? x1, x를. y제곱 대신에 뭘 넣어주냐? y1, y를. x 대신에 뭘 넣어주냐? 2분의 1 x 더하기 x1을. y 대신에 뭘 넣어주냐? 2분의 1 y 더하기 y1을. 이걸 넣어주면 돼요. 항상. 내 말 이해하냐? 항상 이렇게 성립합니다. 모든 2차 곡선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증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내가 또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럼 이런 접선도 있으면 이런 접선도 있겠죠. 이런 접선은 지금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0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처음에 내가 얘를 썼을 때 요 OP의 수직인 거 OP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잡아서 했잖아. 근데 봐봐. 요 OP의 기울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경우는 무한대인 상황이지. 기울기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때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경우를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경우는 뭐가 0이 안 되는 형태냐면 뭐가 0이 되는 형태냐면 x1이 0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경우를 나눌 때 얘들아 이게 뭐가 어렵냐면 수학이 이 모든 경우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야. 고등학교 우리가 지금 실력정석 하잖아. 이 되게 어려운 책이야. 되게 어려운 책이야. 이것들을 잘 나눠야 하는 생각. 이게 어렵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 다 사기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게 답이야 라고 외워.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 있어. 풀 수 있거든? 수학을 잘하는 것과 도움이 안 돼. 공식을 잘 외워서 계산 연습만 잘하는 거지. 그런 걸 난 산수라 불러. 알겠어?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얘가 0이 되지 않으면서 이 첫 번째 경우도 이게 없어야 된다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이 두 개 0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따로 해줘야 된다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y1 이렇게 나오겠지. 요 점을 지나면. 맞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해봐. x1 0이야. 그럼 y는 y1분의 r제곱이야. 근데 여기 위에 점에서는 반지름이랑 y1이 같아. 그래서 똑같이 이게 유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모든 경우들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한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네. 진짜야?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첫 번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증명한 거야. 이거 좀 써놓으면 안 되냐 얘들아? 거기에 어딘가에? 54쪽에 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답은 뭐라고 했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왜 이 공식들을 외우라고 하는 거냐면 물론 그냥 증명할 수 있어. 자,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어떻게 증명하면 돼? 일단 x와 y로 지나갈 거야. 기울기가 m이니까 이렇게 쓸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을.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 대입하면 x제곱 mx 플러스 n의 전체의 제곱. 얘가 r제곱이지. 그럼 이거에 대한 뭐 쓰고 싶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어떻게 하자고. 판별식. 그렇죠. 판별식 쓰자고 했잖아. 그럼 내가 얘에 대한 판별식을 써서 판별 쓰면 어떻게 돼? mn의 전체의 제곱 빼기 m제곱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n을 찾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이 나올 거라고. 그럼 정리 좀 해볼까? 얘를 좀 더.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플러스 m제곱 r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r제곱 이퀄 빵. 내가 찾고 싶은 거는 n을 찾고 싶었잖아. n제곱은 여기서 r제곱으로 묶어주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내가 유도가 된 거야. 그래서 물론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유도하면 계산력도 향상이 될 거고 많이 하겠지만 결국 이만큼의 시간이 계속 걸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m인 접선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해했어요?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54쪽에 밑에 증명도 있죠. 보기 문제예요. 이거 증명하는 것들 아까 이거랑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정석체 보기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주어진 경우죠? 뭐가 주어진 경우죠, 준경이?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알고 있지 않니? 곡선 밖에 한 점. 요게 주어진 경우. 그럼 이때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봐봐. 이거에 접하고 3,2를 지나는 접선 얘를 구하래. 그럼 얘도 풀이 방법이 많아. 봐봐. 몇 가지로 풀어볼 건데 두 가지로만 한번 풀어볼래. 자,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내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래. 그럼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세울 수 있지. 뭐라고 구할 수 있어? y는 m에 어떻게 돼? x 빼기 3 더하기 이렇게 둘 수 있냐? 그러면 이 중심과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m을 찾으면 되잖아. 맞아? 아니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제곱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는 m을 찾으면 되잖아. 뭐가 더 편할까? 좀 전에 판별식 했으니까 이번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한번 해볼까? 얘가 0이죠 지금. 그럼 요거랑 0,0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요게 루트 5가 되는 m을 찾으래. 절대값이랑 루트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5의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m을 찾으래. 그러면 4m제곱 마이너스 6m 빼기 4는 0이야. 2로 나눴어. 2m제곱 3m 빼기 2는 0이야. 인수분해 대 m-2 2m 플러스 1은 빵.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m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2x 빼기 5랑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얼마? 5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 따라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즉 뭘 말하고 있냐면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잡아서 대입해서 판별식을 쓰든 대입해서 뭐를 못 마셔 그래. 대입해서 판별식을 쓰든 아니면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하든 그래서 기울기를 찾으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미분할 때 보통 어떻게 했어? 미분해서 어떻게 했냐면 곡선 위의 점, 이 접점을 모르잖아. 얘를 x1, y1이라고 둘 거야. 잘 봐봐.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해볼게. 그럼 x1, x, y1, y는 5지. 요게 일단 뭘 지나야 돼? 3,1을 지난다며.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3x1, y1은 5야. 이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x1, y1은 저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요것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접점을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y1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 그렇지 5-3x1을 집어넣으면 요 계산해 보면 10x1의 제곱 얼마야? 그 다음에 30x1 그 다음 얼마야? 20은 빵이죠. 그럼 10으로 다 약분하니까 내가 찾고 싶은 그 접점이 x1이랑 y1이랑 요 접점이 하나는 1일 때 y1은 얼마인가요? 2죠. 하나는 2일 때 y1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게 여기 문제 있잖아요. 채은아 여기 보세요. 미쳤니? 여기 봐.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5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y는 5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랑 똑같죠? 얘네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풀 수 있어요. 뭐로? 너 나한테 얘기해줘. 뭐? x 플러스 2y가 맞죠? 네, 2y. 됐어? 여기 집어넣으면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자, 근데 내가 이걸 왜 굳이 설명하고 있냐면 요 방법과 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해야 할까에 대한 문제야.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거 쓰거나 이거 쓰면 돼? 그렇지 않아. 항상 이렇게 해주길 바래.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해 줘봐. 자,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두 번째. 왜? 안 지나서. 아니야. 접선 것도 같이 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뭐라고? 접선에 방정식 아니 접선에 맞나? 방정식도 같이 구할 수 있으니까. 접선의 방식을 주인공한 건데 두 가지 다? 점까지. 접점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아니야. 자, 그러면 문제는 다시 얘기해 줄게. 답은 2번이 맞거든? 답은 2번이 맞는데 왜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 이게 나에 대한 질문이야. 나의 질문.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게 있거든. 범위 따라 안 돼. 아니야. 안 되는 게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봐. 뭐가 안 될까 그러면? 0 땡? 자, 내가 이렇게 직선을 잡아버리면 뭘 나타낼 수는 없다 그랬지? m이 0일 때 X, Y. y? y는 x 빼기 3? 응? y만은 쓰기 무슨 말이야? 제대로 얘기해줘. 자, 내가 이렇게 직선을 잡아버리면 이 직선이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있었어. 그게 뭐였어? X는 3. x는 3.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자, 봐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선 둘 다 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다른 문제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원이 있어. 얘가 반지름 루트 5야. 3,1이 여기쯤 있어. 여기 접선은 항상 두 개 나오잖아. 맞아? 이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 알겠어? 근데 더 편한 방법으로 해도 돼.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길까? 예를 들어 접점이 여기 있는 거 봐봐.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야? 얘는 뭐 기울기가 0이라고 하면 돼. 근데 이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야? 구할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3,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루트 5, 루트 5. 만약 이렇게 주어졌지? 뭔가 이상하지 않니? 루트 5, 루트 5 맞냐? 맞구나. 이게 곡선 밖에 있는 점 맞지?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놔버렸을 때 이 직선을 구할 수가 없다고. 내 말 이해해? 실제로 해볼까? 잘 봐. 얘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 위에 거 지워볼게. 자, 뭐밖에 안 나오는지 한번 봐봐. 자,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놨어. x 빼기 루트 5 플러스 루트 5야. 그럼 y는 좀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볼래. 왜? mx 빼기 y 마이너스 루트 5m 플러스 루트 5. 괜히 하는 것 같지만 잘 봐. 이거랑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루트 5m 플러스 루트 5냐? 요게 뭐가 되는? 루트 5가 되는 m을 찾고 싶잖아. 루트 5 다 약분할 수 있지. 제곱할 수 있지. 제곱하면 뭐가 남아? 좌변은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고 우변은 m제곱 플러스 2가 요게 사라지잖아. 그래서 m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0이라는. 요거밖에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다?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접점을 가정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뭐 그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해서 접점을 먼저 찾고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되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의 길에 루트 10이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아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었잖아. 근데 그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 근데 얘는 평행이동이 돼 있으니까 아까의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알겠어? 그럼 두 번째 방법 일단 구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자는 얘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놔. 오케이? 그냥 얘를 대입해. 그 다음에 제곱해서 판별식을 쓰라고. 알겠어? 아니면은 이거랑 어디 사이 거리가 2,3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루트 10. 이게 또 편하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과 2,3 사이까지 거리가 루트 10이 되는 n을 찾자는 거야. 그럼 루트 2분의 얼마야? 시끄러. 얼마야? 그러니까 지금 봐봤자 어차피 못 들어가. 여기 봐. 그냥 마음 놓고 20분 뒤에 봐.
루트 10이지. 지금 봐봤자 어차피 못 들어가. 사이트 안 들어가죠. 얘 계산하면 얼마야? 절대가 5-n은 2루트 5잖아. 그럼 n은 얼마야?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나온다고. 내 말 이해하냐? 그다음 두 번째는 잘 봐. 지금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을 봤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 위에 점 어디냐면 5,4야. 5,4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그럼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워봐. 기울기가 m인.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3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루트 10이 되는 m을 찾으면 되겠지. 이해했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래.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우리가 원래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의 좌표가 중심이 2,3이기 때문에 그 식을 쓰지 못하잖아.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중심이 원점일 때 이 점을 다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원점일 때 상황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채은아 여기 봐. 이 원 위에서의 어떤 점? 중심이 지금 2,3으로 평행이동 됐잖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3, 얼마? 1이지.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하자고. 맞아? 그럼 여기에서 접선 어떻게 돼? 여기 봐. 3x 플러스 y는 10이냐? 따라왔냐? 얘를 다시 얼마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 시키자고. 맞아? 그럼 계산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얼마야? 9니까 19냐? 0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내 말 이해해? 김중현 이해해? 근데 3,2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얘를 반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오케이?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역시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 마이너스 3,8 이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아니야 떨어진다. 자, 그림을 봐봐. 2,3이야. 마이너스 3,8이라는 점은 뭐 저기쯤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이 접선을 찾으래. 그럼 우리가 원래 하던 듯이 해봐.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기울기가 m이야. 기울기가 m이면서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그 다음에 요 2,3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m을 찾을 거야. 그렇게 하면 돼. 알겠어? 계산만 해볼게. mx-y 3m 플러스 8 요거랑 뭐와의 거리? 2,3까지의 거리를 구하자고. 맞아? 어떻게 곽치현 여기 안 봐? 좀 심각해요. 뭐가 심각해? 너무 안 떨어지면 되지. 너 붙었잖아. 쌤 N 기반에 자, 진짜 떨어져서 신당 가는 애 있대요. 어쩔 수 없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다 붙었어? 현석이 몰라? 아직 몰라? 야,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확인해봐. 자, 요게 뭐가 되는? 루트 10이 되는 m을 찾으래. 그럼 전개 5m 플러스 5의 전체의 제곱은 10의 죽을래? 넘기면 어떻게 돼? 15m 제곱 그 다음 얼마? 까먹었잖아 너 때문에. 얼마? 50m 너 얼마? 15는 0 5로 나눠 3m 제곱 10m 5 3 3 3 됐어? 이해했냐? 그럼 m이 두 개 나오지? 어떻게 돼? 1, 2, 3, 3, 1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m은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이 몇 번 문제냐면 여러분들 6번 문제인데 원이랑 직선이 두 점 PQ에서 만난대요. 이때 PQ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점만에서 만나는데 여기 PQ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이 원에 이걸 뭐라고 불러? 현이라 부르지.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2일 때 K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이걸 할선이라 불러요. 네,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PQ. 그럼 어떻게 하죠?
요 중심에서 요 반지름이 2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2라는 건 이 중심에서 현은 항상 어떻게 되죠?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수직 이등분 하죠. 여기 길이가 1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찾고 싶은 건 뭐예요? 요 OH 길이가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죠. 그럼 2x 빼기 y 플러스 K는 0과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 되는 K를 찾으래요. 어떻게 돼요?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루트 3이니까 K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맞냐? 이해하냐? 끝. 쉽지?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 일단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로 나뉠까? 한 원이 여기 있어. 다른 원은 여기 있어.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이 점점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채은아 여기 봐. 얘는 지금 만나지 않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경우? 외접하는 경우.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네 번째는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포함하는 경우. 뭐라고? 저 수정되는구나. 그게 뭐가 다른 거야? 네? 뭐라고?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 둘의 차이가 뭐야? 얘는 중심에 일치하는 경우. 알겠어?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두 원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근데 얘도 만나지 않는 건 똑같아. 알겠어? 근데 얘는 만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 원이 다른 원을 포함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얘를 우리가 외접하는 경우. 얘를 뭐라 부르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를 내접하는 경우. 얘를 포함하는 경우. 중심이 일치하는 이 두 원을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동심원. 중심이 일치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이 위치 관계를 어떻게 따지죠? 요 첫 번째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고 또 뭐 따지죠? 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반지름들의 길이 합보다 얘가 더 크면 되죠. 두 번째 경우는 반지름들의 길이 합이랑 중심 사이 거리가 같은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요 D가 뭐가 되는 경우일까? 요 합보다는 작고 그다음 뭐보단 커? 둘의 차보단 커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R1이랑 R2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모르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R1이 더 크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통 절대값을 씁니다. 혹은 어떻게 써도 되냐면 요 절대값 대신 어떻게 써도 되냐면 요 물결 표시를 써도 돼요. 이 물결 표시의 의미가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자라는 의미예요. 준경 이해하나요? 네 번째 경우는 요 반지름들의 길이의 차가 뭐가 된다?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된다. 중심들 사이 거리가 된다. 그다음 얘는 두 길이의 차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얘도 똑같겠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여기에 이제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걸 이제 공통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원의 공통접선의 개수는 몇 개게? 두 개야? 자, 그림을 그려볼게. 네 개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다음 요 안쪽에서도 접하는 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 얘를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통접선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지. 맞아? 근데 요 바깥으로 접하는 요런 걸 뭐라고 부르게? 외접. 그렇지. 외접선은 몇 개? 2개. 내접선도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하죠? 그럼 얘는 접하는 공통접선의 개수가 몇 개? 3개죠. 외접선이 몇 개? 2개. 그 다음 내접선이 몇 개? 하나. 얘는 외접선이 몇 개? 2개. 알겠어? 얘는 외접선이 하나. 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 없으면 거기다 써주세요. 58쪽에. 58쪽에 요 접선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는 있거든요. 연습 문제에 공통 외접선의 길이랑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58쪽에 요 그림이 6번째가 없을 거고 접선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여기 살짝 심심하네. 왜? 뭐가 심심해? 자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지금 뭘 할 거냐면 요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반원식을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 한쪽에 n배를 해서 두 개 더하자고 했지. 여기 n배를 했어.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뭐였어? 1번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얘기했지. 내 말 이해했냐? 근데 이게 나타낼 수 없는 건 뭐였지? 그렇지. 단 뭘 나타낼 수 없다? 이 원을 나타낼 수는 없어. 내 말 이해하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한쪽에 KB를 해서 두 개를 더하면 똑같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내지만 단 1번 원을 나타낼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그럼 양쪽의 미지수를 잡으면 얘는 1번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은 일단 어떨 때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개의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지수를 이렇게 두 개로 잡으면 문제 풀 때 두 개를 다 찾아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한쪽에만 미지수를 붙여서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 더. 여기서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0. 뭐가 0이에요? 이 두 개를 뺐어요. 그럼 뭐가 남죠? 2차식이 다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1차식이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두 개 뺐어. 어떤 직선을 의미해. 근데 이 두 개의 점을 지나야 돼.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부르지? 할선.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 내접선. 에? 공통선.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알겠어? 이게 현이라 그랬잖아. 알겠어? 그래서 여기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원의 공통을 지나는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7번 문제는 이 원에 접하는 그리고 이 직선에도 접하는 이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을 때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 역시 좀 상황을 이해해 보기 위해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이고요.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동시에 접하는데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런 거 하나 있지 않나? 맞지? 또 어디 있을까? 그치, 여기쯤 어딘가 하나 있어. 쭉 이렇게 접하는 거. 이해했어? 저기 왼쪽에도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까? 이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치, 얘를 그냥 a, 이렇게 놔봐. 됐어?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원과 왜 접한대? 그럼 어떤 조건을 이용해?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합이랑 같아야 되지. 이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고 해볼까? 그럼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야? a지. 맞아? 절대값으로 써줄까?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합은 얼마야? r 플러스 1.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 이용해? 여기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그럼 이 a, 0과 이 직선까지 거리 얼마야? 5분의 얼마야? 3a-19. 얘가 뭐가 돼야 돼? r이랑 같아야 돼.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 다음에 5를 곱해볼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5를 곱하면 5배의 절대값 a는 절대값 3a-19 플러스 얼마야? 5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얘를 넘겨. 그럼 5에 절대값 a 빼기 5는 절대값 3a-19 이렇게 돼. 맞아? 그럼 경우를 나눠야 되네?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 계산한다. 왜 삽질하고 있는 거 같지?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 없지? 그럼 경우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어떻게 나눌 거냐면 어차피 이 a라는 점은 두 가지 경우 다 해줘야 되나? 자, a가 어떤 경우? 첫 번째는 3분의 19보다 만약에 크다면 요게 0이 되는 점이 3분의 19니까 얘는 어차피 양수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냐? 3분의 a가 지금 3분의 19보다 크면 5a죠. 그러면 5a 빼기 5가 3a 빼기 19니까 2a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까? a는 양수인데 a가 3분의 19보다 작은 경우도 있지. 맞아? 그러니까 0보다 크고 a가 3분의 19보다 작은 경우 등호 여기다 붙여줄게. 그럼 이 경우는 여기는 양수인데 여기는 음수잖아.
어떻게 되냐? 몇 A야? 8A. 맞아? 얘 음순위가 마이너스 붙었어. 어떻게 돼? 4. 24. A는 3. 범위는 들어오나요? 얘도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이게 지금 안 되죠? 요 범위는 안 들어오니까. 세 번째는 A가 0보다 더 작은 경우. 그럼 어떻게 되죠? 넘어오면 몇이에요? 둘 다 음수야? 넘어와서 몇 A? 2A. 자, 얘는 마이너스 5인데 음수였잖아? 넘어와서 얼마? 그럼 A는 얼마? 7. 이게 안 되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이거 하나나요? 나 뭐 틀렸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왜 14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아, 그런가요? 계산이 틀렸군요. 얘가 둘 다 음수면 넘어왔으니까 2A이고 얘가 플러스 19니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2도 가능하네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이 경우에 반지름은 A가 3이니까 반지름이 얼마예요? 2죠. A가 마이너스 12면 반지름이 얼마예요? 11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란 중심이 3,0이니까 요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중심이 마이너스 12,0이니까 x 플러스 12의 제곱 y제곱은 1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교점을 지나고 이거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질문인데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 둘이를 연립하지 말라고. 알겠어? 이거 어떻게 하자고? 그냥 한쪽에 n배를 해서 더하자고. 근데 어디다 n배하는 게 편해? 여기다 하는 게 좀 편하지 않아? 여기 식이 좀 많으니까? 맞지?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고. 내 말 이해해요? 그럼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썼고 얘랑 접해야 된대. 그럼 이거에 뭐 찾을까? y 대신에 뭐 집어넣는 게 편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쓸 건지 아니면 뭘 이용하든지 중심사의 거리를 이용하든지 뭐가 더 편할까? 이거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것보단 얘를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쓰는 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m에 x제곱 y 대신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냥 더 쓰는 게 낫겠다. 얘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에 4-x 플러스 4 계산 잘 보고 있냐? 얘를 이제 전개해 볼게.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x제곱이 두 개 있어요. 그럼 2m에 그 다음 여기는 x제곱이 또 두 개 있죠. 플러스 2에 x제곱인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사라지죠.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4x 사라졌어요. 여기 마이너스 8x 남았고요. 여기 뭐가 남아요? 계산 잘 봐. 마이너스 8m이 남죠. 마이너스 8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1x인가요? 여기 12가 남았죠. 12m이죠. 그 다음에 얘 16이랑 마이너스 16 사라지니까 4 남았죠. 맞아요? 남은 거 또 있나요? 없죠. 여기 16이 남았잖아. 얘 16이랑 사라졌지? 오케이, 이게 남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내가 판별식을 써보면 계산이 더 훨씬 간단해졌는데? 4의 m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m 플러스 2랑 12m 플러스 4가 0이 된 m을 찾고 싶잖아?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줄 거냐면 4로 하나 약분 일단 전개를 해볼까? 4로 약분하면서 전개해볼게. 4로 약분하면서 전개하면 앞에 남은 게 뭐냐면 4의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여기는 4로 약분했으니까 m 플러스 1이랑 6m 플러스 2잖아? 그래서 m 플러스 1이랑 6m 플러스 2 얘를 이제 정리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6m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m 제곱이고 그럼 8m은 사라지네요. 그럼 뭐가 남죠? 플러스 2가 남나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m이 마이너스 1이면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m이 1인 경우에가 답이고 m은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원의 교점을 PQ라고 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PQ의 길이를 최대로 하는 상수 K를 구하래.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잘 봐봐. 자, 9번 문제 보시면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 교점을 PQ라고 했고 구하고 싶은 게 이 PQ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역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죠. 그럼 중심이 하나는 3,2예요. 3,2. 그 다음 반지름도 2예요. 그럼 뭐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지나요? 맞습니까? 얘는 중심이 K,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뭐 반지름 3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지금 교점을 PQ라고 했고 요 PQ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떨 때가 최대예요? 그렇지, 이게 지름일 때가 최대죠. 근데 이 PQ라는 건 이 두 개의 원의 지금 뭐죠? 공통현이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게 지름이 되기 위해선 PQ라는 요게 뭐가 지나는, 뭐를 지나는, 요 중심을 지나는, 그럼 이 K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를 빼주면 되죠.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얼마? 2kx.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 y제곱 사라졌어.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여기 4는 양쪽에 없앴어. 9를 넘겼었어. 플러스 9. 뺐으니까. 얘가 뭐 지난다고? 3,2를 지난다. 됐어? 여기다 대입해. 마이너스 18 6k. 그 다음 9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8i. 땡! y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9는 0. 됐어? 그럼 우변으로 넘기면서 정리해볼까? 18이랑 없어지잖아? 플러스 8은 0. k는 뭐뭐? 2랑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쉽죠?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던지 되게 어려워하든지 뭐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야. 알겠죠? 네. 11번 문제 보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m이 실수래.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자치를 구하래. 이거 되게 어려워. 자, 이 두 직선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 얘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 그렇지. 이게 딱 보여, 얘들아?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하다라는 게 느껴져? 자, 그럼 여기 지금 m이 있잖아. m이 실수지. 근데 그 말을 잘 봐. 이 문제를 봤을 때 옆에서 누군가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뇌 속에서 수직인가를 확인하고 그걸 이해한 것과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차이가 난다고. 내 말 이해가? 이게 딱 보면은 수직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한다는 얘기야. 수직 얘기를 들어? 두 직선 수직이네? 그렇게 하는 애랑 이거 딱 보고 수직인 게 느껴지는 애랑은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잘 봐. 얘는 m으로 묶으면 어떤 일이 현상이 생기냐?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냐?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x 마이너스 6에 m으로 묶으면 y 빼기 4 이렇게 나오냐? 됐어? 내 말 이해하냐?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m이 실수일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은 뭘까? 첫 번째 직선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나지? 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지. 맞아? 그 다음 기울기가 얼마인? m인 직선이야. 자, 두 번째 직선은 이거 어렵다 그랬어. 6,4라는 점을 지나. 맞아? 기울기는 얼마인? 마이너스 n분의 1인 직선이야. 그러면 잘 봐. 일단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의 자취란 뭘까? 말로 설명해봐.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를 구하라는데 말로 설명해봐. 자, 얘가 수직이야. 여기서 어떤 직선을 그렸어. 어떤 직선 그렸어. 이 수직인 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잖아. 두 직선을 지름으로 하는 두 직선이 아니라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고. 이게 답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교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면 이 중점이 얼마야? 얘는 6,4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2,2잖아. 중점이 얼마야? 중점 얼마야? 얼마야? 2,1이지. 2,1 아니야? 맞아요. 2,1이지. 2,1 아니야? 이거 2냐? 아니지. 마이너스 2 맞지? 2,1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반지름 길이 얼마야? 반지름 길이 얼마야? 5인. 즉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5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답이야. 알겠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잘 봐봐. 자, 봐봐. 근데 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잘 봐봐. 이거 잘 봐봐.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 뭘까?
자, 이게 이 모든 원을 다 나타낼 수 없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 안 되는 점이 있어. 그 점이 뭘까? A, B. 아니야. 뭐라고? 점대칭이라고? 안 되는 점이 있어. 뭐가 안 될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점을 보기 위해선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왔어. A하고 B. 아니야. 1번 직선이 나타낼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어. 그게 뭐였지? X 1번 직선이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있었어. 그게 뭐였어? 그렇지. 요 점을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직선. 얘를 나타낼 수 없어. 그러니까 원 위에서 여기 이거와 만나는 교점인 얘네들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자, 그럼 얘는 나타낼 수 없는 게 뭘까? Y는 4. y는 4는 요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에 뭘 나타낼 수 없다고? 뭐 나타낼 수 없다고? 교점을 나타낼 수 없다고. 이해했냐?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이너스 2,4는 제외해줘야 돼. 둘 다 아니 알겠어? 둘 다 해당되는 건가요? 이거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 둘 다 해당이 되는 것만. A, B. 그렇지. 얘는 가능하지. 얘는 어떨 때 가능할까? 예를 들어 m이 0이야. m이 0이면 y는 마이너스 2는 나타낼 수 있잖아. 그 y는 마이너스 2와 이거와의 교점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2잖아. 그때는 가능하다고. 알겠어? 내 말 이해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요것만 안 되는 거야. 근데 1번은 할만하지. 자, 2번은 더 어려워. 잘 봐. 자, 2번은 m이 1보다 작거나 같대. 이럴 때 요 교점의 자치를 구하래. 이거 잘 봐. 자, 근데 m이 1인 상황을 먼저 생각해봐. 자, m이 1이면 요 지금 기울기가 얼마죠? 자, m은 1일 때가 어딜까요? 자, m은 1이면 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란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잘 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와의 교점이 뭔가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B 위 아니에요? B 위야? 알았어. 자, 봐봐. 다시. 이거랑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교점은 얼마인가요? y는 x를 대입해보면 되죠. 이게 y는 x란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1일 때. 그럼 y 대신에 x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다 x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 제곱. 그 다음 몇 x예요? 마이너스 6x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럼 2로 약분해주면 나밖에 했나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인가요? 아 10인가요? 10?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 만나는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 얼마일까요? 얘가 9니까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5,5죠. 여기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지금 m이 1일 때는 여기 점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죠? 그럼 m의 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이거보다 여기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요? 계속 나타낼 수 있어. 어디까지 나타낼 수 있을까? A. 자,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다 지금 뭐야? 음수지. 음수. 여기도 기울기 음수.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양수로 변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타낼 수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1보다 이하인 교점의 자치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이제 방정식 형태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 방정식 형태는 쓰기가 어렵고 답을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게 이렇게 비금을 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치를 나타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얘는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네요. 어렵죠? 자, 봐봐. 자, 두 정점 A, B가 있어. 자, 이게 2대1인 자치를 구하래. 그리고 그때 P, B의 각의 최대값을 찾으래. 자, 승환아 여기 봐줄래?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일단 이 두 정점을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잡고 싶어? 이미대로 한번 잡아볼게. 어떻게 잡는 게 좀 편할까? 2대1이 되도록 만들고 싶거든? 그럼 이 A라는 점을 내가 마이너스 2,0 요 B라는 점을 A,0이라고 한번 해볼까? 잘 봐봐 여기. 왜냐면 2대1이 되는 걸 하나 원점으로 잡고 싶거든. 내 말 이해했어? AP 대 BP가 2대1이 되는 거 이거 하나 잡고 싶거든. 그럼 내가 어쨌든 P의 자체를 구해야 되니까 요 P라는 점의 좌표를 모르잖아. 얘를 XY라고 놨어. 그러면 AP의 길이는
2배의 BP 길이랑 같잖아. 잘 봐. 여기 봐. 승환아 여기 봐. 그러면 이거랑 이거 길이 b가 2대1이 되도록 하는 자치를 찾으라며. 그럼 내가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제곱 y제곱은 얘 제곱한 거야. 4배의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y제곱이지. 맞아?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얘 x제곱 4x제곱이니까 넘기면 3x제곱이냐? 마이너스 8ax니까 넘으면 어떻게 돼? 12ax냐? 맞냐? 4a제곱 날라갔지? 4y제곱이니까 3y제곱이냐? 내 말 따라오냐? 그럼 얘를 이제 3으로 나누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볼까? 그럼 이렇게 나오냐? 그 다음 여기가 y제곱이냐? 우변 얼마냐? 4y제곱.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치란 내가 a, b를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자치지. 그치요. 자치 방정식을 구할 때 모르는 점을 x, y라고 둔다. 관계식을 세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 구한다. 의미를 파악하라고 했지.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봐. 자, 내가 임의대로 a, b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뭐라고 잡은 거예요? a를 마이너스 2,0, b를 a,0이라 잡은 거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답이 이런 형태로 나왔거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답에 자치를 구하라고 하면 답을 뭐라고 써야 할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치를 구하라고 하면 답을 뭐라고 써야 할까? 잘 봐. 내가 이 점을 지나. 중심을 써봐. 중심 얼마야? 2a,0이지. 반지름 2a지. 이런 원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 있는 점은 a, b의 2대1 무슨 점이야? 외분점. 자, 얘는 2대1 외분점이지. 그거를 뭐로 하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써야 답인 거야. 다시 요 지금 2대1인 자치를 구하라고 하면 답을 뭐라고 써야 한다고?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내분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답인 거라고. 이거 뭐 이름 있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 좋아. 이 방정식의 이름이 있었어. 이런 원의 방정식의 이름. 그게 뭐게? 코넬리우? 코넬리우? 무슨 캐릭터 이름이야? 코넬리우? 코페르니쿠스. 아, 코페르니쿠스? 전동설. 자, 비슷한데? 자, 이거 이름이 있었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봐. 아폴로니우스. 자,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승환아, 이거 외워놔야 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어떤 두 개의 정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잘 봐봐. 그걸 어디다 응용해 먹는 거냐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잘 봐.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만족하는 P의 자치를 구하라고 하면 아,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점 0,0이죠. 2대1로 외분하는 점 4a,0이죠. 그걸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중심이 2a,0이고 반지름이 2a인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바로 암산이 가능하겠지. 내 말 이해했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확실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가 뭐라고요? 두 정점을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 그렇지.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각 PAB의 최대값을 찾으래.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라는 점이 여기 있었고 B라는 점 a,0이었어. 자, 중심은 2a,0을 하는 반지름 길이가 2a인 요런 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었는데 요 PA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요 각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게요? 자, 요게 가장 접할 때가 최대겠죠? 그럼 접하는 상황이면 중심에서 뭐 하고 싶어요? 이어서 얘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죠? 자,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4a죠? 반지름 2a래매요. 그럼 세타는 얼마예요? 30도라는 게 나오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아요. 연습 문제까지 해야 되니까 놀지 말고 부지런히 합시다. 지금